1차 항암제 내성으로 2차 항암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한 담도암 2차 항암제 편입니다. 모두 5FU를 기본으로 하는 비슷한 항암제입니다. 담도암이 항암제가 별로 없다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항암제에 들어가는 약제의 종류가 대부분 비슷해서 어떤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항암제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담도암 2차 항암제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류코브린은 항암제가 아닌 엽산의 일종으로 항암제의 독성을 줄여줍니다. 5FU 항암제라 함은 류코브린까지 포함합니다. 폴폭스는 5FU와 옥살리플라틴 조합, 오니바이드는 5FU와 리포좀 이리노테칸이라는 이리노테칸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킨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폴피리녹스는 폴폭스 항암제에 이리노테칸까지 추가하는 가장 독한 항암제입니다. 고령이거나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환자의 경우 5FU 단독 항암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NGS 유전자 검사를 통해 표적 치료 임상이나 면역 항암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젤로다와 시스플라틴 조합은 예전에는 사용했으나 효과 대비 부작용이 심해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도암에서의 화학 항암제의 성격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포 성장을 저해하는 젬시타빈 또는 5FU,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파클리탁셀 또는 파클리탁셀의 성능을 개선한 아브락산, DNA 합성을 저해하는 시스플라틴 또는 옥살리플라틴,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이리노테칸 또는 이리노테칸의 성능을 개선한 리포조말 이리노테칸이 있습니다. 1차 항암제 내성이 왔을 때 2차 치료로서의 폴폭스 3상 임상 내용입니다. 2021년에 발표되었으며 162명의 담도암 환자를 폴폭스 치료군과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 완화 치료만 한 환자군과 비교한 ABC-06 연구 내용입니다. 폴폭스 치료를 통해 종양이 줄어든 환자의 비율은 5%입니다. 종양이 줄거나 그대로인 환자의 합은 33%입니다. 폴폭스 항암 치료군의 생존기간은 6.2개월입니다. 폴폭스 치료군의 6개월 생존율은 50%가 넘었으며 항암 치료 없이 증상 완화만 한 환자군은 35.5%입니다. 12개월 생존율도 폴폭스 치료군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특이한 점은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폴폭스 치료군은 전원 사망했고 증상 완화 치료를 한 환자군은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1년에 발표한 오니바이드 2 비상 연구 내용입니다. 174명의 담도암 환자를 오니바이드 항암 치료군과 5FU 단독 항암 치료군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니바이드 치료를 통해 종양이 줄어든 환자의 비율은 14.8%입니다. 종양이 줄거나 그대로인 환자의 합은 64.8%입니다. 종양이 커지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인 질병 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오니바이드 항암 치료군의 전체 생존기간은 8.6개월입니다. 오니바이드의 대조군인 5FU 단독 치료군의 종양이 줄어든 환자의 비율은 5.8%입니다. 종양이 줄거나 그대로인 환자의 합은 34.9%이며 생존기간은 5.5개월입니다. 항암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폴피리녹스의 임상을 살펴볼까요? 2020년에 발표된 폴피리녹스 이상 내용입니다. 폴피리녹스 항암 치료를 통해 종양이 줄어든 담도암 환자의 비율은 10%입니다. 종양이 줄거나 그대로인 환자의 합은 67%로 오니바이드와 같이 종양이 커지지 않고 줄거나 잘 유지되는 질병 통제율이 높습니다. 폴피리녹스 치료군의 생존기간은 10.7개월 정도였으나 담도암 항암제 중 가장 많은 항암제의 조합으로 환자의 체력이 좋거나 젊은 환자의 일부에게만 고려되는 항암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독성 항암제 외의 치료로는 표적 치료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도암의 경우 아직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은 표적 치료제는 없습니다. 혈투 유전자 변이의 경우 사전 신청 요법을 통해 허제타, 허셉틴 병합 치료가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혈투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므로 혈투 변이가 있는 경우 다양한 임상시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도암에서 아직까지 가장 효과가 좋은 유전자 변이로 알려진 FGFR2 변이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승인되어 치료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FGFR2 표적 임상시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1 변이로 이 표적 치료제 역시 미국에서는 승인되어 사용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임상시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췌장암 환자에게서 좋은 효과를 보인 KRAS, 12C 등등 NGS 유전자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담도암에서의 유의한 표적 치료제는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항암제로 알려진 면역 항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면역 항암제의 진실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암은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뜨거운 암인 핫튜머와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암인 콜드 튜머로 나눌 수 있는데 담도암은 대표적인 콜드 튜머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면 PD-L1 발현율과 MSI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L1 발현율이 양성이거나 MSI가 하이인 경우에는 키트루다, 음성일 경우에는 옵디보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NGS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종양변이 부담, TMB가 하이인 경우 암의 돌연변이가 많다는 의미로 면역 항암제에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담도암 환자에게서 단독 면역 항암제 치료를 통해 암이 줄어드는 비율은 10%로 10명 중 1명만이 효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담도암 카페에서도 유명한 옵디보 렌비마 조합과 같은 키트루다 렌비마 병용 임상 연구 내용입니다. 2021년 미국 소화기암 중심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담도암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키트루다 렌비마 병용 임상을 통해 종양이 줄어든 담도암 환자는 10%이며 종양이 줄거나 그대로인 환자의 합은 68%입니다. 키트루다 렌비마 병용 환자의 생존기간은 8.6개월이었습니다. 이 임상은 간내, 간외, 담낭 환자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값이며 기존 임상 결과와 매우 다르게 렌비마를 병용하였음에도 면역 항암제 효과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옵디보 단독 이상 임상 연구에서는 하위 그룹 결과이긴 하지만 PD-L1이 양성인 경우 종양이 줄어드는 객관적 반응률이 50%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상시험마다 결과값이 매우 달라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차 항암제의 효과에 대해 2023년 3월 기준 항암제별 가장 최신 연구 결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항암제별로 종양이 줄어드는 비율을 정리해 보았을 때는 오니바이드가 14.8%로 1위, 폴피리녹스와 키트루다 렌비마 항암이 10%로 공동 2위, 5FU가 5.8%로 4위, 폴폭스가 5%로 가장 낮았으며 암이 커지지 않고 유지되는 질병 통제율도 객관적 반응률과 거의 비슷한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생존기간은 폴피리녹스가 10.7개월로 1위, 오니바이드와 키트루다 렌비마 병용 치료가 8.6개월로 공동 2위, 폴폭스가 6.2개월로 4위, 5FU가 5.5개월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생존기간 또한 폐암이나 신장암과 같은 암종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의 경우 생존기간이 2년 이상 길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담도암에서의 면역 항암제의 전체 생존기간은 독성 항암제 대비 크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2차 항암제로서 PD-L1이 양성이거나 TMB가 하이이거나 MSI가 하이인 경우에는 2차 항암제로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을, 음성인 경우에는 오니바이드 치료가 비교적 나은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임상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같은 약제를 하더라도 연구마다 결과가 매우 달라 어느 약제가 최고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나이, 체질, 컨디션,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고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